리버풀이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올 시즌 다시는 브라이튼을 만날 리 없습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첫 번째 경기에서 3실점 무승부, 두 번째 경기에서 3실점 대패, 세 번째 경기에서 극장골로 역전패. 리버풀이 한 팀에게 작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은 브라이튼 때문에 리그 순위도 어정쩡하고 잉글랜드에서 명성 높은 최고의 대회에서도 32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모 아니고 그냥 브라이튼보다 레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FA컵 32강에서 리버풀이 브라이튼을 또 상대했습니다. 하필 원정 경기였습니다. 리그 경기가 일주일 가까이 쉰 후 치러지기 때문에 나름 총력전을 펼칠 수 있었던 리버풀인데 클롭 감독은 이 경기에서도 누네즈를 벤치부터 출발했습니다. 1400호 공격수 조커 선수 확실히 인정되는 거죠. 영어 과외만 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엘리엇, 각포, 살라가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각포는 계속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마네가 이적하고 디아즈가 빠진 왼쪽 윙 자리는 체인벌린, 엘리엇 그리고 누네즈가 번갈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은 살라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살라도 올 시즌 기대만큼의 활약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골에 도움 4개입니다. 득점왕을 항상 경쟁했던 케인보다 9골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라는 기회는 많이 얻습니다. 못 넣는 게 문제인 거죠. 이번 브라이튼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반 3분 만에 찬스를 살린 리버풀은 살라를 의지했지만 위협적인 슈팅조차 만들지 못했고 그나마 선제골에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마지막에 브라이튼 램프티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원쿠션으로 득점이 되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브라이튼은 리버풀과 대등함을 넘어서 더 좋은 기회들도 얻어내면서 리버풀전을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리버풀이 중위권 팀이거나 브라이튼이 B클럽이거나. 점유율에서도 밀리는 것은 리버풀은 분명 중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도 미드필더를 다 갈아치워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비의 핵심 반다이크가 이탈하고 미드필더 수준이 높지 않고 마네 없고 살라 부진이라면 그 어떤 감독도 살려내기 어렵죠. 그런데도 클롭 감독 4-3-3 유지하는 공격 축구를 펼치는 건 누구와는 다른 깡다구였습니다. 이게 바로 재계약의 힘인 건가 싶습니다. 클롭 감독은 후반전 15분 만에 변화를 주면서 누네스, 핸더슨, 밀러를 투입해 더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브라이튼의 공격이 더 매서웠습니다. 리버풀 오른쪽 수비 자리가 계속 뚫리다 보니 아놀드를 교체해버리기까지 한 거죠. 아놀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미토마에게 제대로 놀림당했습니다. 중원을 더 강하게 한 리버풀이지만 누네스, 각포, 살라는 전혀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90분 넘어서 추가 시간에 미토마가 박지성 기술을 사용하면서 극장골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살라는 슈팅 3개를 했는데 전혀 위협적인 슈팅이 없었고 살라의 장점이 드리블이기도 했지만 2번 시도에서 모두 실패하면서 평점 6점대를 받았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에 와서 득점 기계와 같은 활약을 했고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떠난 후 유일한 메시 후계자라는 극찬까지 받았는데 사실은 살라는 좋은 동료가 없으면 원맨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선수임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마네가 제대로 물먹인 거라고 봐야죠. 이는 클롭 감독 인터뷰에서 증명됩니다. 살라는 고통 속에 있다. 과거 우리의 최전방 3위는 상대의 수비를 잘 뚫는 기계와도 같은 공격진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경기하는가는 명확했다. 모든 선수들이 우리의 공격 때문에 고통받았다. 과거에 수백 골을 넣었던 선수가 전과 같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만약 그가 한 골만 넣고 다른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한 뒤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다면 기쁠 것이라면서 이미 살라의 부진은 깔고 더 큰 문제들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포, 누네즈가 마네, 피르미노 같은 활약을 해야만 살라도 살 수 있다는 건데 리버풀 팬들은 이번 브라이튼전의 패배로 제대로 충격을 받으면서 5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클롭 7년 징크스는 실제였다. 교체해라. 클롭 감독은 변화가 없다. 선수들에게 기대만 하고 있다.
살라가 재계약을 미뤘을 때 떠나 보냈어야 했어. 이럴 수가. 살라는 만의 그림자였어. 주급 도둑이야. 누네즈 각포 데려온 구단이 문제야. 쓰레기다. 살라는 사기꾼이야. 디아즈가 오면 우리가 달라질까? 아니야. 이미 미드필더가 노쇠했어. 리버풀 다시 암흑기로 가는구나. 4위 꿈 깨자. 레알 마드리드 격파 불가능하다. 네. 살라는 손흥민과 같은 92년생입니다. 리버풀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을 때 그 주역이 살라인 건 맞는데 당시 리버풀이 살라와 재계약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살라는 더 높은 주급 최고 대우를 원했고 구단은 뜸을 들였죠. 그나마 적전선이라는 게 35만 파운드였는데 그 바로 아래가 반다이크 22만 파운드다 보니 격차가 크게 나버리고 주급 체계 붕괴로 구단이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빅클럽이지만 돈 퍼붓는 구단은 아니거든요. 이후에 통이 너무 커지면서 1,400억 들여서 누네즈 데려오고 이번에도 최대 700억 각포를 데려와 버렸습니다. 선수들끼리도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다 마네를 쳐내고 살라를 잡았는데 결국 살라 재계약이 리버풀 붕괴의 원인이 되는 듯 보입니다. 과연 리버풀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러면 곤란해지긴 한데 딱 5위로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